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장류 센터가 개소했다는 뉴스 보도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장류 하면은 뭐 원숭이, 침팬지 이런 동물들이 떠오르는데 네. 정확히 어떻게 분류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장류는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척추 동물을 말하거든요. 네. 예. 사람도 영장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뭐 이런 애들이 다 영장류에 속하는 거죠. 네, 이 영장류가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개발 등에서 필수적인 자원이 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센터까지 생기게 됐잖아요. 이 바이오 연구에서 원숭이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약 개발을 하는 예로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이 승인되기 전에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이 후보 물질이 정말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신약 개발의 과정인데 이거를 사람한테 그냥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동물 단계에서 뭐 효능이 있는 건지 뭐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지를 알아보는데 이걸 이제 동물 실험이라고 그러죠. 네. 그 과정에서 원숭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시험 전 단계에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숭이 말고도 뭐 생쥐 같은 다른 동물들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생쥐도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생쥐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꼭 인간한테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경우가 그런 건데 이 원숭이는 인간과 유전자가 94% 일치해요. 그 말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 네.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의 효과가 있으면 사람한테서도 효과가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네. 예. 반대로 원숭이한테서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사람한테도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동물 실험을 더더욱 하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 센터에서 사육되는 원숭이들 뭐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종인가요? 근데 주로 바이오 연구에 사용이 되는 그 마카카 속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에 속하는 원숭이인데 이제 개잡이 원숭이하고 붉은 털 원숭이 두 종이에요. 한 네. 500마리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개잡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경과학이나 뇌과학 연구에 네. 주로 사용이 되는 원숭이고요. 이 붉은 털 원숭이도 뭐 뇌과학 연구에도 사용되지만 뭐 에이즈 바이러스 연구 이런 데도 사용이 됩니다. 현재 뭐 원숭이 500여 마리를 들여왔다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뭐 기사를 보니까 3,000마리 정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요? 근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숭이가 한 500마리 정도인데 올해 말까지 한 500마리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한 1,000마리를 일단 확보를 하고요. 2025년까지 한 3,000마리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군요. 이 선진국,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1,000단위잖아요. 네네. 근데 10,000단위 정도 규모의 원숭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훨씬 많네요. 얘들은 어떻게 보면 원숭이 부국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국내에선 이렇게 원숭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센터가 이렇게 개소가 됐으면 좀 이제는 자원 확보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원숭이들은 100%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했었죠. 주로 어떤 나라인가요? 주로 이제 중국이었죠.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중국이 이제 그 수출을 차단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때 원숭이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 2015년에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원숭이가 자원 무기화 될 수가 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센터에서 좀 원숭이를 키울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제기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키우게 되면 뭐 앞으로 국내의 뭐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좀 전에 이제 그 슈퍼컴퓨터 누리온 뉴스 우리가 보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슈퍼컴퓨터 관련한 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슈퍼컴퓨터요. 네, 슈퍼컴퓨터 일단 그냥 들었을 때는 정말 성능 좋은 컴퓨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슈퍼컴퓨터는 이 슈퍼라는 말에서 알 수 있지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그 성능이 얼만큼 뛰어나느냐? 이걸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매년 6월과 11월 유럽과 미국에서 이 슈퍼컴퓨터 컨퍼런스가 열려요. 네. 여기에서 이제 성능을 1등부터 500위까지 정해요. 어. 그래서 이 500위 안에 들어간 컴퓨터를 우리가 통상 슈퍼컴퓨터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1위, 슈퍼컴퓨터 1위는 네, 어떤 1등. 컴퓨터인가요? 그러니까 최근 업데이트된 거는 올해 6월 달이거든요. 아직 예. 11월 달은 발표가 안 돼서 이 순위를 보면은 미국의 그 서밋이라고 있어요. 예. 그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인데 이 슈퍼컴퓨터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그 기준이 있는데 연산 처리 속도거든요. 이게 이제 네. 서밋 같은 경우에는
122 페타플롭에 해당이 되는데 네. 예. 이 페타플롭이란 말은 1초에 1000조번의 연산이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와, 1초에 1000번도 아니고 1000조라니까 1000조 번이요. 상상이 안 되는 속도인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는 또 중국의 약진이 또 두드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서밋 1위를 했잖아요. 네. 이 중국 슈퍼컴퓨터가 2위를 했는데 아, 2위군요. 중국의 그 써웨이 타이우 라이시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네. 원래 이 컴퓨터가 지난 2년 동안 1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 서밋한테 자리를 물려줬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의 슈퍼컴퓨터는 연산 처리 속도가 한 93 정도 되는 그런 페타플롭급 컴퓨터고요. 네. 이 슈퍼컴퓨터의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1위하고 3위 그리고 7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2위와 4위, 일본이 한 5위, 스위스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 분야를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뭐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한국은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앞서 그 누리온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누리온이 이제 슈퍼컴 순위에서 11위에 올라 있는데 아, 그래요? 누리온은 한 13페타플롭급 정도의 수주 처리 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누리온의 경우에는 어떤 뭐 CPU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나 이런 데 수입한 그런 이제 컴퓨터라는 점에서 좀 앞서 얘기한 미국이나 중국의 슈퍼컴퓨터 좀 다른 점이 있죠.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자체 기술로 만든 건 아니다. 해외에 좀 의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1페타플롭급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네. 지금도 이제 페타플롭의 컴퓨터가 상용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이 되면은 이제 페타플롭급은 이제 약간 좀 오래된 컴퓨터. 성능이 떨어진. 페타급보다 더 빠른 엑사플롭급의 컴퓨터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슈퍼컴퓨터에서 의미는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1위 서밋 컴퓨터가 122 페타플롭급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나라는 이제 2022년도에 1 페타플롭 발음이 어렵네요. 네, 페타플롭이요? 페타플롭급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CPU 수입을 좀 미국에서 막혀 있다가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들었는데 좀 국내도 좀 이런 슈퍼컴퓨터 자체 제작 기술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영장류 센터 그리고 슈퍼컴퓨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